지금도 그날이 생각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이던 그날, 우리 동네도 예외는 아니었죠.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가 울려 퍼지던 그 벅찬 순간을. 우리 집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그때는 단독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던 동네였죠.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막 취임하고 보통 사람의 시대를 외치던 때였습니다. 서울거리는 올림픽 준비로 분주했고 곳곳에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라는 플래카드가 나부꼈죠. 우리 아버지는 구로공단에서 일하셨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9시가 되어야 돌아오시는 전형적인 그 시절 아버지였죠. 어머니는 동네에서 파출부 일을 하셨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동생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온 동네가 올림픽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이번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래. 미국도 오고 소련도 온대. 금메달 몇 개나 딸까? 다들 신이 나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컬러 TV. 올림픽을 제대로 보려면 컬러 TV가 있어야 했는데 우리 동네에는 컬러 TV가 있는 집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죠.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흑백 TV. 1975년에 산 금성사 14인치 텔레비전이 전부였습니다. 화면은 자주 흔들렸고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려야 겨우 나왔죠. 그런데 8월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서 커다란 박스를 들고 오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놀라서 물으셨죠. 컬러 텔레비전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삼성전자 20인치 컬러 TV. 그때 돈으로 50만 원이 넘는 거금이었죠. 아니, 이런 비싼 걸 왜?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아버지는 그저 웃기만 하셨어요. 올림픽인데 컬러로 봐야지. 애들도 좋아할 거고. 그날 저녁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서방네 컬러 TV 샀대. 진짜? 몇 인치짜리? 20인치래. 엄청 크다던데?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죠. 다음 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김서방, 컬러 TV 한번 보자. 우와, 진짜 색깔이 나오네. 화면이 엄청 선명하다. 다들 신기해하며 구경했죠. 특히 동네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우리 집으로 몰려왔어요. 만화영화 시간에 맞춰서요. 아줌마, 들어가도 돼요? 그래, 조용히 봐야 한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허락하셨죠. 9월이 되자 올림픽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거리마다 오륜기가 펄럭였고 호돌이 인형이 여기저기 보였죠. 그리고 드디어 1988년 9월 17일 올림픽 개막식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우리 집은 분주했어요. 여보, 거실 좀 치워요. 의자도 더 가져와야겠네. 떡이라도 좀 해야 하나? 어머니는 마치 잔치라도 치르듯 준비하셨죠. 오후 5시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패가 많지요? 아니에요. 같이 봐야 재밌죠. 박씨 아저씨네 가족, 이씨 아주머니네 가족, 혼자 사시는 최할머니,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 순식간에 거실이 가득 찼어요. 마당까지 사람들이 넘쳐났죠. 야, 조금씩 앞으로 가. 애들은 맨 앞에 앉아.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서로 자리를 양보하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드디어 저녁 7시 KBS 특별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제24회 서울올림픽 개막식이 곧 시작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에도 흥분이 묻어났죠. 잠실 주경기장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모두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저게 우리나라야? 정말 멋있다. 컬러 TV로 보는 주경기장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10만 관중이 가득 찬 경기장, 형형색색의 카드 섹션, 웅장한 규모.
흑백 TV로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죠. 굴렁쇠 소년이 등장했을 때 다들 숨을 죽였습니다. 작은 소년이 굴렁쇠를 굴리며 경기장을 한 바퀴 도는 모습. 저에 긴장했겠다. 잘한다, 잘해. 모두가 마치 내 일처럼 응원했죠. 한국 전통 공연이 펼쳐질 때는 자부심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저게 우리 문화야. 외국 사람들이 놀라겠는데? 정말 자랑스럽다. 특히 태권도 시범이 나왔을 때 동네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와, 태권도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박씨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죠. 얘들아, 내일부터 도장 보내야겠다. 성화점화 순간이 다가왔을 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임춘애 선수, 손민아 선수, 김원탁 선수가 차례로 성화를 이어받고 마침내 마지막 주자가 계단을 뛰어 올랐죠. 누구야? 누구? 정말 멋있다. 성화대에 불이 타오르는 순간 거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벅찬 감동에 젖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봤어요. TV 옆에 조용히 서 계시던 아버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의외여서 저는 아버지께 다가갔죠. 아빠, 왜 우세요? 아버지는 눈물을 닦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이렇게 컸구나 싶어서. 그리고는 거실 한 구석을 가리키셨어요. 그곳에는 낡은 흑백 TV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 텔레비전 말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주신 거야.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흑백 TV에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걸. 1975년 할아버지가 폐암 판정을 받으셨지. 그런데도 논을 팔아서 우리한테 텔레비전을 사주셨어.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한다면서. 아버지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올림픽을 할 거다. 그때는 컬러로 보여줘라.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무리해서라도 컬러 TV를 사셨는지, 왜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하셨는지, 왜 낡은 흑백 TV를 버리지 않으셨는지. 코리아나가 손에 손잡고를 부를 때 온 거실이 따라 불렀습니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최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고 박씨 아저씨는 막걸리 잔을 높이 들었죠. 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짝짝짝.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개막식이 끝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죠. 정말 잘 봤습니다. 김서방 덕분에 눈 호강했어. 애들이 평생 기억할 거야. 모두들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다 돌아가고 우리 가족만 남았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오늘을 꼭 기억해라. 우리나라가 이만큼 컸다는 걸, 불가능은 없다는 걸. 그리고는 낡은 흑백 TV를 쓰다듬으셨죠. 할아버지, 우리가 해냈습니다. 컬러로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잠을 못 잤어요. 가슴이 너무 벅차서, 자꾸만 개막식 장면이 떠올라서,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눈물이 잊혀지지 않아서. 올림픽이 끝난 후 아버지는 여전히 흑백 TV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고장났는데 왜 안 버려요? 어머니가 물으실 때마다 아직은 안 돼. 좀 더 두고 싶어. 그렇게 대답하셨죠.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5년이 되던 해, 2000년 새천년이 밝았을 때 아버지는 드디어 흑백 TV를 정리하셨어요. 하지만 버리지는 않으셨죠. 창고 한 구석에 고이 모셔두셨습니다. 이제는 보내드려도 되겠다. 할아버지도 충분히 보셨을 거야. 작년에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병원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 텔레비전 잘 있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네, 아빠. 잘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지금도 그 흑백 TV는 우리 집 창고에 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낡은 기계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그 어떤 최신 TV보다 소중한 보물입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효심이, 우리나라의 성장이 모두 담겨 있는 TV니까요. 여러분, 혹시 88올림픽 개막식 어디서 보셨나요? 그날의 감동을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컬러 TV로 처음 본 태극기가, 성화대의 불꽃이, 손에 손잡고의 멜로디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나요? 그 시절 우리는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작은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같은 꿈을 꾸던 그때가 지금도 그립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천국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더 큰 화면으로, 더 선명한 컬러로 우리나라를 응원하고 계시겠죠? 아빠, 그 낡은 흑백 TV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아빠가 지켜온 것처럼.